KBS가 단독 발굴한 현대사 영상 중 4.3 관련 내용 보고 오셨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KBS에서 컬러 복원한 메이데이 영상을 전해드리면서 현대사 연구에 있어 영상 자료가 가지는 의미를 들여다봤는데요. 오늘은 KBS 발굴 영상에 대해 전문가와 얘기 나눕니다. 양정심 제주 4.3 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에 나왔던 박진경 대령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진경 경비대 11연대장은 1948년 5월 5일에 김익렬 구연대장, 그러니까 4.3의 평화적인 해결에 힘썼던 김익렬 구연대장을 해임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강경 진압 작전의 선도로서 제주도에 내려왔고 그 강경 진압 작전을 실행한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학병으로 징집돼서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제 강점기 일본군으로 주둔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박진경이 11연대장으로 내려왔을 때 일본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도 잘 알고 그리고 일본군 주둔 진지도 알고 그래서 강경 진압 작전을 실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 KBS 발굴 영상을 보면 박진경 대령 사후에 미군정 장관이 직접 시신을 운구하고 장례식을 진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예. 당시 미군정은 박진경 대령을 왜 이렇게 극진하게 대우를 했을까요? 우선 박진경은 일본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를 합니다. 네. 근데 영어를 아주 잘하고 그리고 미군정 시기에 영어를 잘하는 이 군인들이 출세 가두를 달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미군의 신뢰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이 했던 그러니까 50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지금 실행해야 되고 성공의 선거를 통해서 남한의 어떤 그 미국의 우호적인 정보를 수립했는데 어떤 강경 진압 작전의 선도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 군정 장관 딘과 더불어서 그 당시 지금은 이 국방부라 할 수 있는 통일부의 전신이 통일부인데요. 그 당시 고문관이었던 로버츠도 오고 굉장히 많은 이 미군 장성들이 장례식과 그리고 박진경을 애도하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 미군정이 제주에서 벌어진 4.3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약간 영상에도 보면 소요, 폭동, 소요 도당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뉴스 영화라는 것들은 미 군정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시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레이션을 통해서 얘기되는 부분들은 그 당시 미 군정의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소요, 도당, 폭동이라는 게 4.3을 어떻게 보고 있었나. 어떤 4.3에 대해서 그 진실을 찾기보다는 진압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지금 내레이션 통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50선거 당시 영상을 보면 당시 전국적으로 선거에 반발하는 무장 소요들이 곳곳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주에서만 선거 반대 움직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1948년 4월 3일 이전에는 제주는 전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평온한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이 50 총선거를 명분으로 내세운 제주 지역에 대한 강경 진압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50 선거는 물론 이 재헌국회 선거이긴 하지만 일대 국회의원 선거긴 하지만 지금 남한만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해방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분단을 저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좌파뿐만 아니라 우리 우파의 민족주의자이신 김구 선생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좀 더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만의 사건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라는 어떤 고립된 섬이라는 변방성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50선거를 저지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미움, 분노가 있었겠죠. 미군정이. 네,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 시기에는 영상 매체가 흔치 않은 때였잖아요. 예. 지금까지 현대사 관련, 제주 관련 영상 자료는 어떤 게 발굴이 됐나요? 제주 관련 영상은 제가 알기로는 1945년 9월에 이 제주도에서의 그 미군정과 일본군 항복 조인식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이 있고 농업학교에서 있었던 항복 조인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메이데이가 있고요. 오라리 방화 사건을 조작했던 메이데이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 영상 저는 지금까지 본 영상 중엔 이게 미군정 시기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960년대 돼서 이제 개몽 영화, 문화 영화로 더 마운틴이라는 문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의 기록들이었는데
오늘 본 이 뉴스 영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이 미군정에선 뉴스 영화는 계몽이라는 부분도 있고 미국의 정책을 알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가 매체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신문이나 이렇게 어떤 이 문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뉴스 영화를 통해서 일반 대중한테 어떻게 보면 설득해가는 작업들이 미국의 정책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주한미 공보원, USIS 지금 했던 예,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떤 미국적인 인식들, 미국적인 가치들을 지금 주입시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인데 저는 4.3은 이렇게 새롭게 본 영상입니다. 이 부분은. 예. 네, 앞으로 4.3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 영상 자료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군정 수뇌부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린아이도 막 죽이고 정말 닥치는 대로 청년들을 잡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못 해본 거예요. 어떤 연대장에서 암살까지 됐는지.